좀 춥죠. 시내는 내려오니까 많이 안 추운 것 같아요. 여기 시내는 내려오면 이 빌딩들이 많으니까 햇빛이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좀 추운 것 같은데 저 산꼭대기는 바람 많이 불고 오늘이 전 총무원장 선생님이 오늘 답의식 있는 날이죠. 그럼 답의식 하나요? 예, 용주사 사신다. 용주사에서. 예. 어쨌든 우리가 종단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헌신을 했고 너무 또 혼자 또 다 욕심 부린다고 다른 사람들은 말도 많지만 결국 스님 개인적 입장에서는 보니까 스님은 뭐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오로지 이제 정치인을 이제 스님도 정화는 몇 번 해봤어요. 또 법무사 정화도 해보니까 결국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종단에 있는 일이라 소임이라든지 법무사의 소임이라든지 싹다 좀 놔버렸는데 사람들 각자의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나 단체는 보면은 그 단체를 이끌고 가면은 그 단체장으로서의 뭐 욕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한다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삼자 입장에서 그것을 모두 떠나서 보면은 개인 입장에서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총원장을 그렇게 33대, 34대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는 분란이 없어지잖아요. 계속 종단은 우리 조계종은 끝없이 이제 정화라는 그 명분하에 끝없이 싸움과 싸움으로 이어져 왔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자선 전 총무원장 선생님 때부터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지면서 종단이 이제 모든 스님들이 한 곳에 이제 물론 이렇게 모여서 직결되면서 단합은 되면서 그런 것이 조용해졌죠. 우리 불교는 보면은 조선시대 500년 때 엄청난 탄압이 있었죠. 그죠?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죠. 정말 그 500년 동안 이렇게 탄압을 해도 불교는 꿋꿋하게 이 부처님 법은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는 이제 일제 시대 때 대처성화된 것을 지금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교실에서 정화가 시작되지만은 그 정화의 일선에 선 스님들이 이제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하동산 스님 그리고 그 밑에 상자들 이제 부산에도 많죠. 흥교 스님이나 재건사 스님, 양익 스님이나 이 스님들 그 재건사 스님들 연사 스님이 제가 이제 시봉하면서 쭉 들어오면은 그 당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서울 봉원사 그것도 재건사 스님 다 정화를 했죠. 흥교 스님이나 이 스님들 다 거기서 이제 그리고 불국사도 마찬가지. 불국사도 그때 불국사도 안에 잠깐 농사 짓고 있었어요. 얼마나 했어요. 그 안에만 농사 짓고 사람들이만 절같이 안 했어요. 그때도 이제 그 정화를 다 했어. 이제 우리 연사 선생님이 이제 고시 출신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땅도 다 재판에 찾아가지고 그 찾아서 이제 다시 이제 정상화 시켜놓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불교는 참 힘들게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근데 물론 이 정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소외된 사람들, 서운한 사람도 사실 많겠죠. 우리나라의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지금까지 오면서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 끝없이 투쟁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니까 왜 그렇게 요사체에서 저를 태워서 중리 많이 삼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각신각신하고 그런데
그리까지 오기까지는 그분의 또 책임도 얼마나 컸겠어요. 종단 이끌고 오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또 정법을 또 우리가 이 한국의 불교를 위해서도 그렇게 또 정법을 위해서도 많은 또 지금까지 해왔죠. 상월교사라든지 그리고 인도 성교실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래 무학대사가 뭐 자기 마음이 대질 보이 모든 자기 마음이 어두우면 모두 대질 보이고 자기 마음이 선하면 다 빛을 보인다 그랬죠. 그렇듯이 자기 마음이 안 되면 끝없이 욕하죠. 그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끝없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을 칼을 쥐어주면은 더 힘들게 만들죠, 세상. 우리 세상이라는 것은 이 업보로서 만들어진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나아가야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바른 법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스님께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종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불교를 위해서 이번에 얼마 전에도 뭐 정법 대회를 했죠. 대학생을 어떻게 많은 불자를 양성할 것이냐. 앞으로의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정법을 해야 된다. 끝없이 외치고 갔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것도 다 사람들이 또 비판을 합니다. 자기 욕심 채리기 위해서 한다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님도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열심히 돌아가실 때까지 정법을 했죠, 그죠? 그 안한존재가 따르고 그 노고를 이끌고 그 더운 땡볕에 끝없이 다니면서 정법을 했습니다. 인도의 불교가 왜 사라진 줄 아십니까? 인도 불교가 힌두교 때문에. 힌두교 때문에 아니죠. 힌두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어디입니까? 지금 저쪽에 지금 한창 종교가 형성하는 그 전쟁 이슬람이지 그죠? 이슬람은 이제 인도를 거의 다 장악해 버리죠. 전쟁에 대해서 그때는 불교 가장 강성할 때죠. 그렇게 강성하는데 그 당시 스님들이 그 나라의 이 궁에 상당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포교를 안 합니다. 포교를 안 하고 자기 수행만 하죠. 그래서 뭐 큰 이제 그때는 이제 큰 이제 절을 짓고 해서 이제 자기 수행만 하다 보니까 신도가 없죠. 신도도 시주 안 해도 정부의 이 궁이나 왕이들이 다 이렇게 이제 성에서 다 이렇게 묵고 살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렇지만은 브라만들은 자기 종교가 위험하니까 끝없이 그때 포교를 했죠. 자기들 종교가 옛날부터 내려온 토속 종교니까 끝없이. 그래서 이제 이 강하게 전쟁이라서 불교하고 그 힌두교를 그렇게 싸그리 없애버리니까 결국 불교는 이제 없어져 버리죠. 그렇지만 힌두교는 살아남죠. 왜? 포교를 했으니까. 백성들이 힌두교로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는 없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포교라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둑이 도둑질하다 참여를 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그 사람 선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한번 도둑이라고 끝없이 도둑이라는 자체가 잘못이죠. 그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정치를 하면서 좀 힘들게 살 수도 있겠죠. 뭐 나쁜 일도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 이 스님들한테 좀 가하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나중에는 자기가 장으로서 볼 때 이제 불교 미를 위해서 모든 헌신할 때는 헌신한 거 잘한다고 또 칭찬해주고 또 힘을 모아줘야죠. 그걸 비판하고
과거에 뭐 좀 잘못했다고 끝없이 비판하고 욕을 하고 그게 결국 자기 뭡니까? 자기 몸에 침 뱉는 게 똑같죠. 하여튼 부처님 법을 같이 가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욕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단체 생활하는 데는 서로 화합하고 도와줘도 될동말동하는데 끝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반야신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제 반야신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건강경이고 뭐 항경, 법풍 반야신경은 제일 좋아요. 반야신경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반야신경에 보면은 오온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오온이 나오잖아요. 오온부터 시작해서 12처, 16경 다 나오잖아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기서 이제 연기법과 다 나오죠. 사선제, 발전도. 그렇게 우리가 매일 우리는 이제 그것을 외우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겠다고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반야신경과 잘합니다. 반야신경. 그 안에는 호등시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후계사분들은 우리 열심히 반야신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하루 때도 제가 이제 오온에 대해서 이제 부패를 보고 그랬는데 그는 보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정법을 해야 되느냐. 오늘 또 이 컨셉이 또 돌아가시고 되었으니까 정법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정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사회가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수행을 하고 하지만은 우리 항상 우리가 행으로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행이 없으면 안 필요 없죠. 아까 뭐지? 도둑이 부처님이 행을 하면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도둑이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도 안구라는 사람은 끝을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나 부처님 기하면서 자기가 그 부처님의 그 반야를 깨치고 나서는 성자가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로부터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한번 도둑은 영원히 도둑이라고 생각해. 저놈은 나쁜 놈한테 가는데 이 생각은 다 가기 직거든. 그러면 사회는 정말 힘들어지죠. 그럼 저리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참여를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전문이 원래 3.0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좋았는데 이제 참 이제 무엇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이걸 한 번 보면서 정말 저도 이 마음이 아팠어. 참 우리 그래서 돌아간 스님도 이렇게 정법에서 하려고 정법을 시작하려고 그랬구나. 지금 이 학생이 제 고려대학교 3학년인데 여자애라. 근데 스스로 자퇴서를 합니다. 자퇴를 하는데 자기가 대학교에 그 대자보를 다 써붙이면서 한 건데 이것이 지금 한창 이제 더더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려대 경영대 재학생 김예설의 자퇴 선언서.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지 세대로 빚나거나 88만 원의 세대로 빚나거나 그 양극의 틈새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20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불안에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20대 그 가운데서 다른 같은 이것밖에 없다는 마지막 믿음으로 명문대 입학은 끝없는 트랙의 첫 관문. 이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25년 동안 긴 트랙을 질주해왔다. 친구들을 넘어뜨린 것을 기뻐하면서 나를 앞질러가는 친구들의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맹문대 입학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더 거세게 채찍질해봐도 다리 힘이 빠지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 지금 나는 멈춰서서 이 트랙을 바라보고 있다. 저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취업이라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시켜줄 자격증 구름이가 보인다. 다시 새로운 자격증을 향한 경쟁의 질주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야 나는 알아차렸다. 내가 달리는 곳이 끝이 없는 트랙임을. 이제 나의 적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름만 남은 자격증 장사 브로커가 된 대학, 그것이 이 시대의 대학의 진실이다. 국가는 의무교육의 이름으로 대학의 하청업체가 되고, 대학은 자본과 대기업의 인간 제품을 조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하청업체가 되었다. 기업은 더 비싼 가격표를 가진 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온갖 새로운 자격증을 요구한다. 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 10년을 채 써먹을 수 없어 낡아 버려지는 우리는 또 대학원의 유학에 돌입한다. 세계를 무대로 너희 능력만큼 자유하리라는 넘치는 자유의 시대는 곧 자격증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졸업장도 없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격증도 없는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은 다시 우리를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생각할 틈도 돌아볼 틈도 주지 않겠다는 듯이 또 다른 거짓 희망이 날아든다. 교육이 문제다. 대학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생각 있는 이들조차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공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룰러가 되어라.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나는 너를 응원한다. 너의 권리를 주장해. 짱돌이라도 들고 나서 그리고 칼날처럼 더 붙여지는 한 줄.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큰 배움도 큰 물음도 없는 대학 없는 대학에서 우리 20대는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는 적자 세대가 되어 부모 앞에 죄송합니다. 젊은 놈이 제 손으로 자기 밥을 벌지 못해 무력하다. 20살이 되었어도 꿈을 찾는 게 꿈이어서 억울하다. 이대로 언제까지 쫓아가야 하는지 불안하기만 한 우리 젊음이 서글프다. 나는 대학과 기업과 국가 그리고 대학에서 답을 찾으라는 그들의 큰 탓을 묻는다. 동시에 이 체제를 떠받치 온 내 작은 탓을 묻는다. 이 시대에 가장 위약한 것 중 하나가 졸업장 인생은 나 자신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더 많이 쌓기만 하다가 내 삶이 시들어버리기 전에 쓸모없는 상품으로 간택되지 않는 인간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이제 나에게는 이것들을 가질 자유보다는 이것들로부터의 자유가 더 필요하다. 나는 길을 잃을 것이다. 도전에 부딪힐 것이고
상처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삶이기에 지금 바로 살기 위해 나는 탈주하고 저항하련다.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살아내겠다는 용기를 내린다. 돌멩이 하나 빠져도 끄떡없다 하겠지만 이제 대학가 자본의 이 거대한 탑에서 내 몫의 돌멩이 하나가 빠진다. 탑은 끄떡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지만 균열은 시작됐다. 동시에 대학을 버리고 진정한 대학생의 첫 발을 내디딘 한 인간이 태어난다. 이제 내가 거부한 것들과의 다음 싸움을 앞에 두고 나는 말한다. 그래, 누가 더 강한지 두고 볼 일이다. 김예설, 자발적 태교를 앞둔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이렇게 했습니다. 대작으로 학교에다 거쳤죠. 정말 이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해오면서 이 시대에 이 학생이 정말 처절한 그 마음으로 보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시대를 정치와 지금 학교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우리가 끝없이 이 젊은 애들을 혹사하게 수능까지 고등학교로 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리고 고등학교도 들어가면 또 어떻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끝없는 우리 부모들은 풀이 빠지도록 거기다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놨더만 그 대학에 나오면 또 취직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럼 또 부모들은 뭡니까? 끝없이 자식들을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죠. 그럼 또 자식들은 또 그 성장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끝없이 부모들이 이 버려다 주는 돈을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게 따서 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에 좋은 취직을 했다. 여러분들 한 50대 요즘 초반 되면 이제 맹퇴식이잖아. 근데 이제 이 학생이 그에 대해서 그 말 하죠. 부모들이 이렇게 나를 투자하는 가성비가 너무 가성비에 비해서 맛이 없다 말이지. 그런 냉정한 표현도 하죠. 그럼 이것이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이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제도와 이 대학교의 어떤 사립 대학교에서 어떤 내로는 지금 옛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대학교를 6.25 끝나서 대학교 한 대학 사립 대학들이 많이 생겨나죠. 이런 대학교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연세대나 그는 보면은 저거 연희동 그쪽 어디 연세대인가요? 또 여자 무슨 대학 있죠? 두 군데 있죠. 한 가보세요. 땅이 어마어마하죠. 그 서울에 땅을 찾으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 그 땅에다가 기숙사 건물 잘 지어놨죠. 완전 돈 장사 잘하고 있죠.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그 교육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것이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성장했지만은 이제 교육도 이렇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 사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오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많이 발전시키잖아요, 그죠? 참 거기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고생해서 해놓은 것을 우리 이제 자식들한테는 정말 자식들을 위한 이제 세상을 물려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내 세상을 그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제 끌고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념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식들은 자식들의 세상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놓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회가 안 바뀌는 겁니다. 이 사회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젊은 애들이 절에 오면은 너희들이 아기를 놓을 때는 그 아기를 교육시키기 전에는 그 아기들이 성인이 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한번 좀 생각해 보라. 우리가 아기만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 이 아기가 그 아기를 교육을 시키려면은
그 애기가 성인이 됐을 때, 결혼해가지고 30대가 됐을 때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했을까? 요즘 하도 빠르게 발전한 이 컴퓨터라는 것이 얼마나 또 지능이 또 많이 또 개발되어 발전했을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정보를 알아야 된다. 거기에 맞게끔 애기를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교육시키죠? 옛날에 수능 보던 여러분들 수능 보는 그대로 공부시키잖아요. 그 애들이 안 맞죠. 사회 나와서 뭐 하겠어 지금 하나도 안 맞죠. 결국 뭐 책임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다. 제 개인 같으면 애 공부 안 시키. 지금 이런 제도 같으면 저는 장가 가서 애 있으면 공부 안 시키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시키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그게 최고지. 근데 물론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그렇게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그 자식들의 세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 지금은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것이 제가 요 글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책임이 크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이냐. 아마 돌아가신 전 총무원장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한때 젊었을 때는 조계종을 어떻게 들었더라 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겠지만 해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을 바로 가야 되겠다는 진실한 믿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을 전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은 이제 해양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돌아가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학생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앞으로 불교 미래를 위해서. 그럼 한 10년만 더 좀 버티지. 그럼 정말 우리 불교는 이 대학교 전부터 많이 달랐을 텐데. 그때 기금도 그때 조성할 때 151억이나 그쳤잖아요. 거의 그쳤죠. 많이. 그거는 그 스님의 능력이거든. 불교는 비우고 공하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신계도 공이 나오죠. 공이라는 것은 나란 존재가 있지 다른 뭔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육신이 이 육신을 위해서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야. 공이라는 것은 이 육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은 있어. 그럼 이 삶이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고 바르게 끌고 갈 것이냐를 가야지. 뭐 없다 해가지고 무소유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해. 그거 아니다. 우리 살아가야 되는 옷도 입고 차도 타고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먹는 생각이 없어. 밥을 먹으면 잘 먹는 게 낫지 못 먹는 게 낫습니까? 잘 먹는 게 낫지. 차도 좋은 거 타기 좋지 뭐 나쁜 거 타는 게 낫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티코 인생이 좋습니까? 벤츠 인생이 좋습니까? 그래 그 나와 있잖아. 그 티코를 살아가거든. 이는 잘못된 법입니다. 그건 잘못된 법이라. 그런 법이 아니라 부처법은 그거 아니라니까. 티코로 다 같이 티코로 타자 말이지.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거지. 누구를 밟고 일어서서 벤치를 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시대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이 해양할 시대가 어떻게 해양할 것이냐.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 와서 내년 초부터는 제가 어떻게 힘들던 장학금을 만들어 장학제도를 해보자. 그 이유거든요. 교육 없이는 한 필요 없죠. 산속에 수많은 절들이 좋은 절들이 많죠. 그 절만 있으면 뭐합니까? 선생님 혼자서 그 큰 절들을 공양료 월급도 못 주고 혼자서 밥에 먹고 앉아있는데 이게 무슨 불교라. 불교 앞날이 없는 거죠. 앞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를 다시 맡은 이유는 저도 수많은 이제 지금까지 일생을 포교만 해왔거든요. 제가 처음에 포교를 어디서 했냐면은 저 전포동에서 전포동. 그 전포동이 얼마나 재밌는 곳이냐면 제가 이제 청년하면 이제 은사 스님을 모시고 이제 그 건강연수원을 꾸준히 제가 이제 그 불무도 수련은 그만 꾸준히 맡아서 오다가 그래도 상자인데 직계 상자가 뭔가 우리가 이 좋은 수련법을 좀 포교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은사 스님한테 스님 제가 포교당 하나 좀 내서 이 불무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전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되게 뭐라 하더라고. 이놈 자식 그뭐 만도 밖에 나가서 그냥 저래 지키고 이제 열심히 수련하고 하지. 되게 뭐라 하더라고. 그래도 계속 이제 조금 한 3년씩 왔다 그래도 저래서 그래 하니까 싫으니까 다리 아픈 펴도 돼. 다리 자꾸 억지로 앉아 있으면 집중이 안 돼. 그냥 편한 대로 손 허리 아프면 손을 뒤로 짚어도 되고. 그면 억지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래가지고 한 3년을 쉬었다 한 3년 쉬었어. 그래가지고 쉬다 보니까 그때 해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스님이 이제 허락했어요. 허락하니까 이제 여기 대강회사 가시는 목종스님이 이제 그 당시 저 강원도 토굴에 있었거든요. 토굴인데 이제 그 해제하고 이제 내려와서 그 법당 뒤쪽에 청량 법당 뒤쪽에 옛날에 그 수련장이 있습니다. 옛날 수련장 야외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하는데 그래서 그 뒤에 내 토굴이 있었거든. 토굴로 내가 지가지고 그쪽에 뒤에 있습니다. 이따 둘이서 뒹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뭐 불교 신문을 보니까 잡지 보고 이 전포동에 포교당인데 이 포교당 120평이고 거기가 그게 3층이구나. 3층인데 3층 위에 건물 3층인데 그 120평인데 거기 보니까 120평에 한 달에 세가 60만 원이고 그 전세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전세 1,000만 원 120평이 안 되잖아. 120평이 서면인데 그 전포동이 송상인 동상을 이렇게 거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왜 싸지 이거. 근데 그 다른 그 안창 인테리어가 다 돼 있어. 그래가지고 신문보다 이제 저 목종스님하고 선생님 너무 싸다 이거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가 목종스님하고 바로 또 그 연락이 가게 됐어요. 가니까 이제 조계종이 아니고 총지종인가 뭐 이상한 종단이죠. 이 스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스님 보니까 인테리어 이 건립금을 이제 들어가니까 되게 천장도 높고 느리더라고. 그리고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데 이리 느립니까 하니까 옛날에 섬에서 최고 잘 나가는 나이트클럽 건물이. 그리고 옛날 사람들 그거 다 알더라고. 최고 잘 나가는 나이트클럽.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이제 선생님 뭐 그럼 뭐 괜찮으시면 쓰시죠 그래서 그러고 우리 돈이 하나도 없다. 또 우리 선생님이 나가니까 이제 포기당 하나 나간다니까 내보내기 싫으니까 지원을 안 해주는 거라 돈 한 푼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전세금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빌렸어. 그래가 이제 포기당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권리금은 이제 2천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 2천만 원 그 선생님도 내놓은 계속 까먹으니까 전세금 잘 까먹으니까 돈은 전체 줘야 되는데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기당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시작됐는데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초파를 보고 이제 제가 그래도 부모사 오래 있으니까 신도들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초파를 보고 이제 그 권리금 갚고. 근데 그 건물이 얼마나 재밌냐면 들어간 뒤쪽은 여관이고 여기 나이트클럽이 3층이 나이트클럽이니까 2층이 아직도 여관하고 있어. 이제는 다 거기가 이제 그 길이 다 나오고 개발됐죠. 2층은 여관이고 또 여관 우리 들어간 일부 길목이 또 다방이라 다방 그때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관은 이제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다방은 우리하고 3층을 같이 있어더라고. 그래 도반이 이제 포교당을 했다가 놀러 왔어. 이제 신도 데리고. 그런데 뭐 전화 여기로 이제 도반이 찾아왔어. 그 도반이 찾아왔는데 보살님이 안 따라와. 보살님이 안 와. 그래 이제 스님이 이제 아니 보살님 어디 갔냐고 왜 안 오냐 하니까 스님 나를 왜 여관에다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다가 제가 길가에 있어. 그래 그 스님이 직접 내려가서 이제 다시 이제 모시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처음에 포기당하는 곳이 그렇게 재밌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다가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 경상대학교에 이제 그 수련 배우는 그 경상대학교 통일 경상대학교 그 사무 그 처장인가 그분이 이제 수련 배우러 오고 또 한의사들이 많이 배워놨어요. 한의사들. 막 한의사들이 많으면 8명 정도가 있었어. 한의사들이 그 수련을 배우라면서 이제 그 경상대학교에서 경찰 경호과를 한번 만듭시다. 그때 한창 유행인 것이 뭐냐면 TV에 보면 보디가드 영화 드라마가 유행했거든. 그게 대학교 운영이 어려우니까 경찰 경호과를 한번 만들죠. 그래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 이제 그 경찰 경호과 만들자 이렇게 합니다. 그 지금도 공항에 가면은 아니 교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 공항에 그 금색대 있잖아요, 그죠? 혹시 그랬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벌써 그래 한 지가 10년 다 넘었으니까 10년 이제 그것도 이제 개미모로 있다가 다 그냥 놓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 있다가 제가 이제 저 덕계 쪽에 이제 수련원을 또 만들었어요. 이제 덕계 서창호 쪽에 소주공단 쪽에 거기서는 이제 뭘 했냐면 말을 키웠어. 저랬어요. 말을 키우고 당나귀를 키우니까 보살님들이 난리가 나서 이 말 같은 거 키우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말똥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이 스님 절에다 이 무슨 말똥 냄새가 뭐 도랑이 퍼지고 그들해.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부모사를 기억하고 요걸 만들고 이제 거기 갔거든요. 반야선 목종심 주고 그때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요걸 목종심만 드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수련은 하는데 말 키우고 뭐 근데 이제 마상부에도 활도 쏘고 그 이제 법무사의 전통에 옛날 법무사가 호흡 사찰이지 않습니까? 법무사 위에 국정사에 보면은 임진왜란때 말을 키웠거든요. 사실 키웠거든. 그래서 스님들이 싸우고 그래서 이제 전사하면은 저 레오나 뒤쪽에 그쪽에 그 밭 있죠.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보고 난다고 마상부에도 하고 마이가 정신 TV에서 촬영하러 와. 촬영하러 와가지고 찍어가고 막 정말 정신없이 하다가 그렇게 이제 어린 이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생들 뭔가 할 게 없죠. 절에 오면 할 게 뭐 있어. 뭔가 재미있게 해줘야 오지. 그 신도들은 불만투성이지만은 또 우리가 미래를 봐서는 젊은 애들이 저기 절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가는 길이 이제 그쪽 우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절에 거리 하는 데가 없으니까 전체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매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간극장도 지금 찍었습니다. 무림남녀 제목이 뭔가 무림남녀 해가지고 무림남녀 우리나라 그 저사하고 저 슬로바키아에서 온 여자인데 영웅 여자 부부 간자 선생님 밑에서 무술 배우는 그래가지고 여름 특집 스페셜 해가지고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을 포교를 이제 하고 다시 이제 관양원에 와 살다가 이제 원각사를 갔죠. 근데 우리 불교는 끝없이 포교를 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죠, 사실. 뭐 혼자 물론 스님들이 요 관야선언도 물론 젊은 스님들이 요 와서 끌고 가기 자기 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 절에 편하게 살다가 내려오면 피곤하거든. 여기는 불교단은 매달 나가는 뭐 있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절에도 있다면 산에서 그 좋은 공기에 그 큰 대궐 같은 집에서 편안하게 밥 먹다 보니까 힘들 못하죠. 그 시집 살림을 힘들게 안 하서는 못하다니까. 우리는 청년하면 있을 때 우리 스님 밑에서 새벽에 4시, 3시 일어나면 새벽 예불 보고는 서로 이제 처음에 정말 그때는 그 건강함 쪽에 가면 그 바위 있죠. 암벽 타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나이 새벽에 동턱이 되면 잘못 짚으면 그 안에 큰 바위에서 찡가지고 죽기도 하죠. 그걸 그 위에 가면 좀 편안한데 그냥 서로 경쟁하면 서로 먼저 뛰어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느냐. 그렇게 하다 이제 오전에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 수련을 하죠. 불부터 수련을 하고 나거든. 그 다음에 이제
법당에 이제 기도할 스님은 기도하러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이 스님들은 이제 울려가죠. 매일 일합니다. 저는 용접도 할 줄 알고 제 전문은 이제 대목수, 목수 한 번도 할 줄 몰랐거든. 그런데 우리 절에 우리 스님들이 다 지었어요. 지금 그들 큰 스님 계신 요사제도 제가 땅 포크레인과 땅 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축대에 제가 다 쌓으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스님이 어느 날 야 안도야 니 요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해야 돼. 그럼 야 너 뭉터리 그거 한번 만들어봐라. 그럼 나무 직접 돈은 잘 줍니다. 뭐 산악하면 뭐 용돈 달라고 안 주지만 뭐 자재사다고 또 잘 줘. 그럼 지금 밑에 그 제절소가 있거든. 그럼 제절소 그 나무 캐오죠. 와서 이제 기둥 같은 그 끌로가 캐서 팠어 조림하고. 지금도 그 컨셉 요새 내가 하면 나는 본인들이 일한 거는 그 뭐가 잘못된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탁 기억 잘 됐으면 날라리 맞아야 되는 한쪽에 올라가서 끼우는 것이 그것이 내가 지금도 가서 보면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다 저 생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는 또 저녁 때는 또 서로 경쟁에다가 또 수련하고 운동하고 그런 시간 나면 또 일하고 울려하고 수련하고 기도하고 끝없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디 던져놔도 우리는 잘 살죠. 그냥 뭐 자꾸만 천막만 했으면 우리는 스님들은 우리 청년 스님들은 다 해냅니다. 그래서 목종 스님도 요딱 목종 스님이 저 강원도 토굴에 그거는 선방 스님들이 3개월을 못 있어요. 그만큼 첩첩 산골이거든. 그것을 또 우리가 직접 지었어. 그 영원사 안쪽에 그게 옛날에 자그마한 절이 있었대 기록에. 그런데 길이 없으니까 스님들이 그거 못 짓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청년하면 우리 스님들 특공대 조직이 그거 지었잖아. 우리 손으로 직접 지었어 그거 다. 그래서 목종 스님이 10몇 년을 살았죠. 그래 이제 내려와서 요 반장을 맡고 그 반장을 와서 처음 왔어도 똑같죠. 뭐 이 법무사 선생님들 왔을 때 신도들이 없는 거나 우리가 처음 와서 신도들이 없는 거나 똑같죠. 그런데 뭐 어떤 선생님들은 가면 이렇게 잘해서 가고 어떤 선생님들은 결국 실패해서 가고 이 어디 차이겠습니까? 근기의 차이죠. 원력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요즘 수행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한 보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남의 먹고도 잘했다는데 젊은 애들 이렇게 잘 먹고도 비둥비둥하고 정신 상태가 뭘 먹으면 마음에 안 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양보를 해야 돼. 우리 시대는 지금 시대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르거든. 그래서 자식의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는 양보를 해줘야 된다. 우리 자리는 물려줘야 된다. 저도 제가 보니까 사람이 성취하는 것은 쉽게 성취합니다. 성취하지만 이걸 비울 줄로 몰라. 이게 더 어려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내가 이것을 목표물과 도달하기는 쉬운데 이것을 비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먹는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놓아야 돼. 놓아야 된다니까. 안 놓으면은 둘 다 그냥 망가지는 거라. 부모도 망가지고 자식도 망가지고. 이제 놓고 자식을 위한 세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보교 사단도 또 안 오시는 분들도 있죠.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뭉쳐서 법회도 보고 그랬으면 좋은데 보니까 법화경, 법화팀, 무슨 건강팀 뭐 다 이렇게 뭔가 좀 나눠서 좀 전체가 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을 조금 스님도 연구 중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 같이 소통하고 서로 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앞전에 또 나오신 보교사분들도 안 나오시는 분도 있죠. 이런 분들도 다 나올 수 있게 해서 절이라는 것은 2절, 4절 그런 거 따지면 그건 바보죠. 우리가 마음 맞으면 서로 이렇게 합해서 살려가고 포교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교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포교하는 게 훨씬 낫죠. 마음 합쳐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참 사람 마음에 넣어서 이것을 유학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자꾸 독려를 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반야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포교를. 부처법을 위해서 하는 게 뭐 반야원 쓰는 이런 거는 뭐할 필요 없죠. 반야선 같은 저도 뭐 안 내려왔지. 여러분들 있으니까 저도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포교를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올 이제 2월 첫째 주 이제 일요일 때 첫째 일요일 때 이제 그 장학금도 좀 전달하고 저는 이 교육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보교사분들 고생했으니까 우리 보교사분 손주분들이나 아니면 자제분들 장학금 많지는 않지만 제가 좀 내서 출연해서 한 10명 정도 선발해서 장학금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반야원을 힘든 게 아니고 우리 부처님 법을 포기하기 위해서 힘을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 뒷바라지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그리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해보도록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법문을 내려주신 안도주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